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휘. 이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의 6mm 부류먹심 신두영 황기춘입니다. 황춘기 아니에요? 황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급하게 네. 급하게 추가 영상 이런 날이 있네.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뭐 소식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마이크 앞에 모였는데 무슨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얼마 안 되는 구독자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 정말 생각보다 기회일지도. 35만의 구독자분들. 35만. 야, 일당 만 정도 하는구나 우리가. 35만 명의 구독자분들. 멈춰! 더 많은 다른 분들 저희 방송을 이제 오며 가며 잠깐씩 봐주셨던 분들에게 드디어.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 영상 중에 하나 뭐냐? 낙원의 밤이 조회수가 그래도 1000을 1000이 넘었죠. 넘었어. 뭐 그렇더라. 1200 이렇게 찍혔어. 신기하더라고. 넘었어. 신기하더라. 근데 안 늘진 않아. 한 40만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원래 구독자 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저희가 잡설이 또 기네. 네, 이렇게 말이 많아.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하고 있지만 원래 애초에 처음은 이제 팟캐스트 이제 라디오 플랫폼으로 먼저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팟빵이랑 파티라는 이제 그쵸. 업체를 사용했었죠. 어플을 그쵸. 어플을 그러고 있다 와중에 이제 새롭게 유튜브도 넘어오게 된 건데 이번에 파티 쪽에서 지원을 좀 저희한테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역시 서수길이 아무튼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저희가 총 이제 5분을 선정해서 굽네 고추바사삭에 플러스 콜라 1.25리터였더라고요. 그거까지? 그럼요. 콜라까지? 콜라 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제로도 돼요? 대신 치킨무가 아니 네. 아무튼 그래서 총 5분께 이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저희한테도. 영화하면 또 치킨이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생긴 거네. 그렇죠.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그런 거야? 네. 우리한테 칼이 주어진 건가? 지웅 씨는 뭐 이번 방송까지 하고 나가시나? 네. 칼춤 한번 쳐. 네. 저희 방송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크루엘라 편 그거를 이제 보시고 저희의 방송에 대한 감상평을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크루엘라라는 영화 자체에 이제 감상평을 써주시면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데 어디 아무데나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파티? 그게 이제 파티라는 이제 어플이나 아니면 이거 인터넷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 이제 접속을 하셔서 저희 새남자의 6mm 게시판 쪽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게시판에 글을 읽고 저희가 선정을 총 5분 치킨 5마리 이제 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업로드한 순간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촉박합니다.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래도 크루엘라라면은 많은 분들이 보셨지 않을까. 그치,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보셨어요. 이미 근데 관객 수도 꽤 많이 찼더라고요. 그니까. 그래서 뭐 영화를 굳이 보러 갈 필요 없고 봤으면은 그냥 글만 회원가입 정도인데 이제 아프리카 모회사다 보니까 연동이 되니까 또 아프리카 TV 안 보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또. 요즘에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글만 좀 남겨주신다면은 파티 이제 링크도 저희 다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7월 15일에 아마 그 당첨자 발표가 되고 기프티콘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큰 어려움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되고 그거 먹고 나서 먹은 후기도 써야 돼요. 먹은 후기? 고추 바사삭이라는데 바사삭거리지가 않던데? 네, 지훈 씨 멈춰!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네, 맛있게 드셔주면 뭐 저희야 뭐. 너무 좋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렇게 10분 정도만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은 맛있는 치킨과 함께 또 영화 보시면서 또 즐겁게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생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참여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는 인사할까요? 네, 저희 크루엘라 본편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할 거냐? 바로 크루엘라. 자, 크루엘라 이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꺼라 디즈니. 꺼라 디즈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크루엘라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크루엘라를 아는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저도 네. 잘은 모르고 그냥 어. 갔습니다. 아 진짜? 네. 근데 대부분 약간 좀 그런 많더라. 그런 게. 보자고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101마리의 달마시안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자체도 굉장히 옛날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어릴 때 그렇지, 나왔던 그렇지. 거잖아. 그 후에 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캐릭터라는 거는 알지만 그 캐릭터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그냥 뭐 모피를 되게 좋아하는 뭐 그런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아니 그 101마리 달마시안에서 이 101마리의 강아지를 나도 어렸을 때 그냥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달마시안을 빼앗아서 걔네들을 이제 그 가죽으로 이제 옷을 만들려 입으려는 마녀라 그래야 되나? 빌런의 역할을 했던 느낌의 나쁜 사람. 우리 그때 어린이 시선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치. 나쁜 사람으로 봤었던 거지. 그렇죠. 그 크루엘라라는 인물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크루엘라인지 몰랐어. 그걸 어렸을 때는. 그렇지 이름은 몰랐어. 이름을 몰랐어. 크루엘라라는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냥 나쁜 마녀. 음. 할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좀 디즈니에 그래도 좀 가까운 그 디즈니 만화동산과 가까운 세대로서 아침 8시 국룰. 그렇지. 아침 8시 국룰. 그랬던 사람이었던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101마리 달마시안이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라는 인터넷 생각이 보니까 들더라고요. 우리 빼고 다 아는 것 같더라고. 아 진짜? 그건 그런가?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자체를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형 다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훈이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강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뮤지션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뮤지션 그 로저라는 인물이 너무 한량 같은 거야. 이 강아지가 보기에. 그래서 이놈 이거 장가도 못 가고 이대로 굶어 죽으면 나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개팔자가 봐도 얘가 한량 같다는 그래, 거죠.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심각한 분위기. 이거 위기일지도? 라는 생각에 괜찮은 신부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 어떤 한 달마시안 강아지와 지나간 어떤 여자를 딱 보고 저 사람과 좀 짝을 이뤄줘야겠다 하면서 꾀를 써가지고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게 해요. 그 로저와 그 여자 주인공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와 그 수컷 암컷 강아지도 결혼을 해서 막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낳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똑같죠.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악녀 크루엘라의 탄생 배경을 다룬 영화가 영화 크루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봤을 땐 뭔가 좀 트렌드긴 하잖아요. 빌런의 일대기를 그러니까 조커. 조커를 필두로 사실은 뭐 말레피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뭔가, 디즈니로 따지면 말레피센트가 원조의 격이고. 그렇지. 말레피센트 2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 이제 더불어 뭐 수어사이 스쿼드 그렇지. 아니면은 뭐 조커 그렇지. 뭐 이런 빌런들의 이야기들이 베놈까지 해서 뭐 그렇지. 이야기들이 좀 흥미를 끌어내다 보니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를 요게 다시 심폐소생술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네, 느낌의 크루엘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건 영웅서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영웅서사가 이제 기승전결로 이제 끝나면서 좋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이제 이렇게 딱 주는. 그게 분노의 질주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빌런의 이제 일대기를 다루게 되면은 약간 인간 군상 약간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잖아요. 좀비물과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인간의 어떤 내면을 좀 그렇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약간 좀 트렌드 아닌 트렌드로 자리 잡혀가면서 이제 크루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뭐 많은 뭐 생각들이 있고 저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이 크루엘라의 역할에 그러면 누가 크루엘라를 할 거냐라는 얘기에 이제 엠마 스톤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확정됐던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땠어요? 엠마 스톤이랑 크루엘라 어떤 것 같아요? 싱크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크루엘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하겠지 이 그 생각인 건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떠오른 옛 추억 같은 것들에는 좀 더 퇴폐미가 퇴폐미가 강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광기가 좀 부족했던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뭐야 크루엘라는 사실 조금 나이가 든 크루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달마시안에서 봤던 크루엘라의 모습은. 그러니까 젊은 크루엘라니까 좀 떨어질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노하우가 아직 덜 쌓였다. 그렇죠. 예, 하다 보면 쌓이겠죠. 더. 그럼 쌓이겠지. 지웅이는? 크루엘라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엠마 스톤이랑 들어가면 맞을 거라는 그런 건 상상은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 잘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많지 않고 근데 그 럭키로이 여기에 엠마 스톤이 나와요. 젊은 시절에 엠마 스톤이 나오는데 그 엠마 스톤이 뭐로 나오냐면 완전 그냥 사이코 티네이저로 나오거든요. 그 약간 진짜 정신 나간 거 반쯤 정신 나간 티네이저로 나오는데 저는 그때 엠마 스톤이 되게 인상 깊어요. 그때 전 엠마 스톤 처음 인지를 했거든요. 저 여배우 되게 웃기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막 SNL 나오면서 SNL에서 약간 그런 약간 정신 나간 듯한 연기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엠마 스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신 나간 조금 정신 나간. 어디 하나 나사 잠깐 살짝 빠진 이게 약간 연결이 돼가지고 처음에 엠마 스톤이 크루엘라 역할을 맡았다고 했을 때 와 이거다. 이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그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 큰 눈과 그 약간 흑백 머리와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리고 딱 그 티저 영상과 그 이미지 포스터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엠마 스톤이 그 앞에 이제 달마시안 3마리를 이렇게 들고 이제 스태프 하나 딱 땅에 꽂고 서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보그 화보. 보그하보.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와 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역시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미장센 그런 그냥 영상미적인 요소로 되게 멋스럽게 표현해준 것 같아서 저는 엠마 스톤의 캐스팅은 정말 좋았다. 너무 잘했다. 좋았다. 너무 좋았다. Well done. Good job.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크루엘라는 그럼 어떤 영화냐? 빌런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태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기를 거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된 후에 크루엘라가 되는 시점까지 그 빌헬이라는 곳을 이제 갖게 되는 것까지 해서 일종의 서사시죠. 그냥 서사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어떤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게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런던 1970년대 런던을 배경으로 하죠. 디자이너다 그쵸. 보니까 복식부터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백화점의 풍경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쭉 담고 있는 영화다. 정말 사실 스토리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우리가 뭐 더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크루엘라 이게 사실 크루엘라가 아니죠. 원래 이름은 에스텔라죠. 예, 에스텔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머리가 한쪽 반이 하얗게 쇠는 약간 그런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외모 때문에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실제적인 내면이 정말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자라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이제 뭔가 학급 친구들이랑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기 이제 막 내면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얘가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크루얼 그러니까 잔인한 에스텔라라는 이름의 합성어인 크루엘라가 나오려고 하면 에스텔라는 항상 그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교육을 항상 하죠. 근데 에스텔라는 그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출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서 사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그 나이 때 사회 학교 생활이겠죠. 멀어지게 되면서 뭐 학교도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뭐 런던으로 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의 약간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불행한 가정사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크루엘라가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는지 이 아이가 런던이라는 대도시에서 그리고 인류 패션 디자이너라는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그치
그 꿈을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에 음.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쌍년이 되는지. 그치. 그런 걸 약간 볼 수 있죠. 아니 그래서 그 뭐 패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거기에 뭐 공작 무슨 백작 부인인가 그런 사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크루엘라의 패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랑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좀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많죠.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이 영화에서 뗄 수 없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가 패션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범죄의 약간 뭔가 느와르 같은 느낌이 살짝 있고 약간 K-pop 무비 같은 형식의 무언가가 있고 K 드라마. 그렇지. 사실 K 드라마에 더 가깝죠. K-pop 무비 약간 그렇게 표현하자면 도둑들 같은 느낌이 조금 있으니까 K-pop 무비 그리고 패션 이렇게 패션 무비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져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 K-pop 무비 요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뭐 도둑들 이런 느낌 볼 수 있고 뭐 패션 쪽에서는 지웅이가 말했던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느낌 충분히 볼 수 있죠. 요게 딱 적절하게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담고 가자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그 백작 부인과 크루엘라와의 그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만으로는 그걸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크루엘라의 케이퍼 무비스러운 부분들을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걸로 따라오는 긴장감 플러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제3자들의 언론 플레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또 관객들은 더 즐거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그 원작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원작을 충실하게 약간 반영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미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이 크루엘라가 그 두 명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도둑 친구. 도둑 친구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는구나. 초반부터. 그리고 이 영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크루엘라가 자기 막 뭐 마이 달링 누구 하면서 이름 뭐죠? 에스터였나? 그 흑인 친구 있잖아요. 사진 기자 친구. 그 친구가 101마리 달마시안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을 딱 듣자마자 팬들은 이렇게 해서 학급 친구로, 그러니까 학급 친구로 나와요. 거기 실제 101마리 달마시안에서도. 그 둘은 학급 친구로 나오는데, 포인트들이 많죠. 난 진짜 몰랐던 거구나. 101마리를 진짜. 근데 그게 우리만 모르는 거야? 우리만 잘 모르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아니. 시대가 좀 안 맞아. 그치. 우리보다 더 전 세대예요. 그치, 사실은. 그치. 어.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디즈니라고 하면은 사실 뭐 라이온 킹, 뭐 알라딘, 뮬란 뭐 이런 것들 뭐 리메이크가 됐다고 해도 하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달마시안에 대한 기억은 약간 그런 기억 같은 거야. 미키마우스. 맞아. 그게 여기에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게 매니아가 40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재밌던 거 하나 발견한 게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얘네들이 처음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작품이 이제 1인칭 독백 나레이션으로 시작한 최초의 영화래요. 뭐가? 그러니까 이 달마시안이 101마리 달마시안이. 네. 그래서 처음에 독백으로 영화를 시작하는 그거를 처음으로 한 게 이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이야. 우리는 지금 이걸 굉장히 많이 겪어왔잖아요. 많이 너무 흔한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그렇죠. 우리 뭐 아수라도 마찬가지고, 더킹도 그렇고, 더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크루엘라 이 영화도 그 크루엘라의 독백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맞네. 원작에 이제 뭔가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잘 반영했구나. 약간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게 있지. 그 정도. 멈춰! 장점이라고 봐요. 원작을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잘 만든 어떤 컨텐츠의 선순환. 그렇죠.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을 정말 많이 들인 것 같더라고. 그치 뭐 거의 난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비주얼 쪽에 다 들어간 게 아닌가.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뭐 아무래도 뭐 패션 이야기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무대 예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음악도 더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뭐 무대 음악도 정말 적재적소에
훌륭한 음악들을 너무 잘 깔아주셔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그 스마일 그 조커에 나왔던 그 스마일 그 음악 때문에 더 조커가 또 생각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음악이라든지 뭐 Feeling Good이라는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뭐 Come Together 같은 약간 진짜 내노라는 유명한 음악을 그래 이런 장면에는 이 음악이 딱 들어가면은 좋지라는 적재적소에 딱딱딱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영화적인 쾌감 그런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미지적인 쾌감에서도 정말 훌륭하다고 보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패션이라는 이 영화의 하나의 테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결국 백작 부인과 크루엘라의 대결 구도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대결 구도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느냐라는 거는 다양한 요소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언론전으로 이제 그 대결 구도를 많이 보여줘요. 그렇죠. 왜냐면 친구가 기자기 때문에. 그 친구를 잘 이용을 하죠. 그렇지. 이용을 잘하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론의 느낌이 뭐냐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보면 약간 좀 잡지 느낌이 있는 거죠. 디스패치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아무튼 그 캘리그라피적인 그런 약간 잡지에서 볼 것 같은 약간 그런 요소가 탁탁탁탁 등장하면서 보는 화면이 그리고 크루엘라가 그쪽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흑백 파티에서의 붉은 드레스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맨 마지막에 보이는 그런 반항적인 모습을 마치 영화적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 약간 락한 그런 모습과 펑크 퓨처 그치. 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의 정말 멋진 그런 컬렉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근데 그 컬렉션이 영화 그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얘가 이 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영화적 완성도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인류 디자이너의 그 오른팔 정도면은 돈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동안 많이 훔쳤잖아. 그것도 맞나? 많이 훔쳤잖아. 나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긴 그렇죠. 했거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쾌감이 있는 영화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 단점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전체적으로 지루했었는데 그 부분이 비주얼 부분이 좀 많이 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신선하고 뭔가 파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그 시대상으로 본다면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문화예술 쪽에 변화하는 모습들을 담고 싶었던 거는 알겠지만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몰입을 내가 못했던 걸 수도 있겠지만 잤지? 잤어. 잠을 자긴 잤어요. 응. 잠을 자긴 잤어. 근데 내가 그 크루엘라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몰입을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식상했다. 근데 나도 좀 지루하긴 했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가 길고 그 영화의 어떤 그 스토리가 크루엘라랑 그 부인의 또 한 번의 어떤 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반전으로 또 넘어가서 또 이야기가 진행돼서 또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게 약간 조금 지루하고 그래서 길고 그런 것 같아. 사실 이게 좀 커. 나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뻔해. 너무 그건 뻔해. 맞지. 그 기본에 충실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디즈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자체는 시대적인 거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근대와 현대를 뭐 깨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굉장히 그 안정적인 어떤 테크트리를 좀 타가지고 이야기 전개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시작부터 이야기가 뻔해지고 뒤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어떤 그런 파격적인 행보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파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
이 영화 자체를 좀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주얼적인 부분도 칭찬을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냥 엠마 스톤의 어떤 화보, 멋진 화보를 본 느낌이다. 아니면 톰슨과의 부와 신의 만남 그런 모습 정도로만 좀 느껴지고. 돈이 아까웠다?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그냥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돈이 워낙 많아야지.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12,000원 정도는. 일단은 러닝타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 형이 말했던 그 디즈니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요소와 러닝타임에 대한 요소가 얽혀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크루엘라와 그런 뭔가 바로네스, 남자 부인의 그런 대결 구도 안에서 크루엘라의 전략이 뭐냐면, 근데 남자 부인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중요한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선 행사라든지 약간 이런 행사에 이렇게 멋지게 등장하는 그런 남자 부인의 모습, 그런 거를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자기가 더 멋진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뺏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내가 더 유명해져서 이 사람의 빚을 잃게 만들. 그러니까 빚을 뺏는 거지, 사실. 그런 게 이제 크루엘라의 전략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그 무슨 사건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스포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는 다 내가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저 사람 거를 뺏기 위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 사람이 가진 저 빚, 저거를 내가 뺏겠다. 그리고 그 빚을 일단은 이용하겠다. 라는 그런 나름의 영리한 생각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근데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당장 생각하는 것만 해도 그 빨간 드레스 처음에 나오는 빨간 드레스뿐만 아니라 그 화보처럼 보이는 컬렉션이 3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매 컬렉션마다 그거를 그쵸. 뺐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행사 같은 것들에서도 뺐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고 너무 멋있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 정도의 비주얼적인 만족감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또 보여주네? 이 얘기를 또 하네? 이 얘기를 또 하네? 이렇게 돼버리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긴 러닝타임으로 이어졌고 그 긴 러닝타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루함이라는 결과로 초래가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이게 또 이야기가 파트별로 나누면 거의 한 파트 1, 파트 2, 파트 3까지 있는 수준인데 파트 2가 이제 그 둘의 대립이고 파트 1이 이제 크루엘라의 그런 성장 과정을 그렸다면 파트 3는 이제 그 마지막에 제시된 그 반전과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대전투. 사실은 파트 3가 있고 파트 3에 1, 2가 있는데 뇌절이 있죠. 파트 3가 있고 뇌절이 있습니다. 파트 3 뇌절 부분에서 이제 뭔가 그 파트 3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뭔가 갈등들을 이제 봉합하려고 하는 그 디즈니식 마무리. 그런 게 또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긴 러닝타임으로 이어져서 이런 게 굉장히 지루함으로 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즈니로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냥 디즈니 했다가 너무 단점인 것 같아. 디즈니 했다. 디즈니스럽다? 라는 게 너무 단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말레피센트를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라면은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매력적인 빌런을 앞세워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물론 잘한 부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어떤 이런 악당들에 있어서 세상에 악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있어, 분명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그 악당의 개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무너뜨린다? 이런 거는 되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진 않는데 그냥 쌍년으로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걸 유지하는 건 좋지만
그 이야기들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디즈니의 틀에 좀 갇혀 있는 부분들이 좀 너무 단점으로 좀 느껴지지 않나.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파트 뇌절 부분, 파트 3의 뇌절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이게 형이 말하는 이제 디즈니스럽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권선징악의 메시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디즈니 그리고 디즈니의 사실 창립 이념이랑도 어떻게 맞닿아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선사해주겠다는 약간 그런 디즈니의 생각이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크루엘라가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 좀 더 깨부셨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거에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원래 원작에서는 담배를 피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쵸. 애니메이션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12세 개봉, 13세 개봉인가? 아무튼 그걸로 하기 위해서 담배 부분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만약 그래서 진짜 빠진 거라면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가는 이 흥행을 위해서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서 이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디즈니로서 디즈니가 만들 수 있는 크루엘라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꽤 마음에 들고 비주얼적인 모습도 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긴 러닝타임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파트 3 뇌절 그거는 멈춰! 모든 걸 그냥 다 떠나서 디즈니의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IP들이 있으니까 그쵸. 크루엘라라는 이런 새로운 캐릭터도 개발을 해서 영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나는 그런 환경이 너무 부럽더라고. 뭐 물론 이 영화도 좀 길어서 지루했다는 거 하나 빼고는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디즈니가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그치? 또 이런 걸 또 잘 이렇게 개발할 수 있을지 뭐 한다면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미 크루엘라 2는 아 그래요? 벌써 들어가고 있대요. 아 그래요? 제작에 벌써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조금 할 얘기가 있나? 그게? 좀 2시간으로 좀 줄여서 좀 하면 그러니까 될 좀 텐데. 전화 좀 한번 해볼게요. 문자 한번 넣어놓을게요. 2시간으로 줄여서 하라고. 네, 좀 지루했다고. 네. 뇌절하지 말라고. 뭐 그 정도? 본인 멈춰. 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우리 춘기 씨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스포일러에 대한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사실은 반전이 있죠. 사실은 이 반전 부분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반전이 너무 짜증이 났어. 이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갑자기 한국 드라마 보는 그래. 국내 아침 드라마만 봐도 이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네가 내 딸? 그러니까 아직 미국의 어떤 그런 작가들이 아직 좀 뒤처져 있구나. 아직 K 드라마 그 김치 싸대기 맛을 못 봤구나. 아직 발전하려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이 영화가 그 반전을 얘기하기 전까지의 모습이 너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신경이 안 쓰인 거예요. 그 반전 자체가. 그리고 근데 난 웃겼던 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크루엘라가 죽음을 당할 위기의 상황을 겪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남자 부인은 크루엘라를 해야죠. 그러니까 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그거를 치마 낙하산을 이용해 살았다. 그래서 분노의 질주가 나오죠. 자동차 타고 우주 가는 것처럼 드레스를 낙하산으로 디자인을 해서 내가 이거를 뒤집어 가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웃겼던 건 딱 밀쳐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의 바다를 보면 이렇게 협곡 막 계곡처럼 진짜 밑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건 죽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의 바닥 밑에 모습이었는데 평온해. 마치 그걸 낙하산이 슉 타고 내려가면 너무 평온해. 이 정도면 엄마도 살아 돌아오겠는데? 약간 이 생각? 어머니 수영을 못했을 수도 있죠. 맥주병이었을 수도 있고. 사실은 크루엘라 그 남자 부인은 이제 아이를 그 남자의 아이를 이제 갖게 됐고 그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을까봐 얘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마크 스트롱 그 집사? 킹스맨 집사 오빠. 그치 집사 오빠 우리 집사 오빠가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한 직원한테 이제 정말 내가 어려운 부탁이지만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 그 직원은 무슨 봉변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마크 스토링 와가지고 애를 맡긴다 이래가지고. 애를 맡겼어. 근데 그 직원이 너무나 천사같이 그걸 또 받아서 호구였죠, 호구. 그래서 호구였지. 천사가 그 아이를 기르기 시작하죠.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이제 에스텔라였고 그 에스텔라는 역시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고생만 하다가 가잖아. 그치. 얼마나 고생스러워 진짜. 호구지 호구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고 그냥. 아유 참 안쓰러워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착하게만 적당히 살아야 야가야 돼. 그리고 일도 약간 조금 뺑기도 쳐야 되고 아유.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아무튼 뭐 그런 인생 훅 간다. 팔자에도 뭐 국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팔자에도 없는 국어를 가가지고 네 딸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돈 좀 달라라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남자 부인은 응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네 딸을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 이야기의 흐름상. 왜냐면 딸의 존재를 계속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남자 부인이 그냥 돈 좀 달라. 그러네. 그냥 그러네. 돈 달라. 뭐 돈 좀 달라 뭐 아니면 내가 뭐 너 당신이 아마 그랬겠지. 당신이 딸을 죽인 거를 알고 있다. 협박. 협박. 그러니까 협박성 발언을 했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제일 이게 그거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존재는 어쨌든 그 집사 그치. 형님만 알고 있는 거죠. 있었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모자를 이제 숨겨주고 그치. 이 부분이 이미 뒷부분을 예시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때 예시했다고? 대단하네 진짜. 아니 맞잖아요 사실. 아니 왜 숨겨 아이를. 근데 난 사실 모르긴 했어. 난 몰랐어. 난 몰랐어. 아침 드라마 좀 보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반전이 있었죠. 반전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권선징악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권악징악으로 가는 게 권악징계악 약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 크루엘라가 악인데 이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착해 보여. 상대적으로 선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래서 내가 디즈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어쨌든 보여줬어. 그냥 뭔가 상대 평가로 더 악을 보여주면 된다. 더 악을 보여줌으로써 그래가지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을 처단한 그냥 아직까진 그냥 요 악. 근데 여기서 디즈니가 또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가 101마리 강아지에서는 크루엘라가 진짜 강아지의 모피를 벗겨서 모피를 입는 사람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마저도 그게 실제지 아닌지는 소문이에요. 맞아. 소문이고 그래서 여기서 크루엘라가 무슨 말을 하냐면 크루엘라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아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아티라는 인물이 중간에 크루엘라가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로 묘사가 되는데 다시 돌아온 크루엘라한테 너 그때 진짜로 달마시안을 진짜 모피야?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크루엘라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보여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냥 내가 악당이 되겠다는 거야. 나도 사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버디라는 그 강아지를 키울 정도로 그렇지. 어떤 반려견에 대한 그런 게 강하지만 그치. 사람들이 악당을 원하면은 나는 악당이 될 수 있다. 악당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치. 그럼으로써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크루엘라한테 어떻게 보면 그 악의 겁을 조금은 벗겨준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투명하게 남겨만 둔 거지. 그러니까 그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게끔 남겨주고. 그러니까 진짜 그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치.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 디즈니라서. 그래서 그 정도 영리한 모습을 난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즈니가. 그래가지고 얘가 악은 악이야. 왜냐면 도둑질을 하고 아까 남의 재산을 갈취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걸 마치 자기 것처럼 영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형 말대로 그런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 그런 걸 부정하지는 않고 얘가 악은 맞아. 악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막 반인륜적인 그리고 반사회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단순한 사이코 정도다. 그리고 진짜 사이코를 제시함으로써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마치 보여준 거야.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지. 나름 디즈니스럽게 이거를 잘 풀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종의 나예요. 크루엘라랑 남자 부인은
나랑 나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랑 그렇지. 나야. 그래서 결국에 크루엘라가 갈 길은 그쪽 길이고 그쪽 길에 있어서의 방해물인 거야. 그냥 내가 나를 뛰어넘어야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일종의 있지. 그렇죠. 요게 그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 시대적 그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끝에서의 그 합리화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약간 가족 얘는 내 가족이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나오지.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차라리 갈 거면은 좀 더 세게 좀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너무 잘 담았어. 그 가는 와중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제 해체주의 같은 모습부터 해서 남자 부인 자체는 모던이잖아요. 모던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전통과 아니면은 나 자신의 어떤 이성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그거를 해체하고 깨부시고 나아갈 수 있는 인물로서 크루엘라를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 부인은 크루엘라를 좋아해 사실은. 맞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면서도 내가 있어서 너가 있는 거야로 가는 거지만 그치. 어쨌든 인정하고 옆에 두고 있잖아요. 옆에 두고 그리고 실제로 크루엘라의 그런 모든 것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좋아하고 그리고 근데 남자 부인은 크루엘라를 제거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얘가 날 건드려서요. 맞아. 얘가 날 건드리고 네가 날 이기려 들어? 네가 그치.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그치.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불안감에서 오는 적을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남자 부인은 이게 미래라고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말한 것처럼 이게 진짜 만약에 디즈니가 아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니었고 그냥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영화로 만약에 갔다면 정말 멋진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좀 굉장히 너무 아쉽고 그 부분들 때문에 난 너무 좀 애쓰는 것 같은데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강한 거야.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었지. 왜냐? 디즈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결이 되나요? 나 근데 그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결국 가족 애 그리고 막 동료 애 악은 처단당하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디즈니고 디즈니라는 그 회사가 가장 근본적인 어떤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승형 말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해서 디즈니 이제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사실은.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걸로 깨부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디즈니도 한 번은 깼으면은 이거 디즈니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 디즈니 꼰대다. 딱딱 딱딱 나 틀딱 아무튼 약간 좀 그런 뭐 아쉬운 부분이 이게 뭔가 하나의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뭐 또 디즈니라는 그런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형의 입장도 있는 거고 제 입장은 뭐 그래 디즈니가 갖고 있는 입장도 잘 어떻게 보면은 커버쳤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낄 정도로 만족감을 느끼고 무언가가 있다라는 측면인 저 같은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멋있다. 오히려 만족감이 좀 있다. 더 크다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우리 지웅 씨는 춘기 씨는 저요? 또 무슨 얘기를 하라고? 저는 그냥 재밌다고 해서 보러 갔어요. 이거나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랑 너무 많이 겹쳐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 차라리 그냥 분노의 주제 한번 더 볼 걸. 결과적으로 저는 추천. 형은 조금 아쉽다. 우리 춘기는 아쉽다. 그래서 2대1로 제가 오늘은 진 걸로.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크루엘라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공유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읽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